안녕하세요.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 제가 오늘은 건강하게 술 먹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술도 좀 먹기도 하지만 제가 방송 나가서도 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는 막 송화봉송주 이렇게 먹는 것까지도 막 해가지고 뭐 경고도 먹기도 했는데 제가 근데 이렇게 술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래서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 술을 스트레스를 푸는 일종의 그 놀이도구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술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준은 스트레스가 제일 나쁘다고 보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이런 술도 조금 건강하게 먹어서 스트레스 풀고 몸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애주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만 술을 먹고 집에 있거나 뭐 이럴 때 전혀 먹질 않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실제로 근데 진짜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는요, 여러 가지 이유만 있으면 술을 먹어요. 뭐 즐거우니까 한 잔, 슬프니까 한 잔, 속상하니까 한 잔, 잠이 안 오니까 한 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면서 혼자서도 잘 먹고 틈만 나면 여러 사람 해서 또 술 먹으러 가자 하고, 이거는 이제 진짜 애주가인데요. 저는 절대 혼자서는 안 먹고 한 서너 명 이상 되는 자리에서만 먹어요. 그리고 막 먹으면 이제 즐겁게 떠들면서 먹곤 하는데요. 술 먹고 싶은 생각도 평소에는 별로 없고요. 우리가 술 하면 뭐 나쁘다 하지만 실제로 술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만들어졌어요. 고대 시대부터도 술이 있었고요. 술을 한번 못 먹게 하겠다고 미국에서 1920년대 금주령을 한번 내렸어요. 미국이 그 프로테스탄트 나라잖아요. 청교도적 생활을 하라고 금주령을 내렸더니 마피아만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술이라는 거를 참 끊게 하기는 힘들고 건강하게만 먹으면 된다. 실제로 뭐 프랑스 사람들이 심혈관계 위험이 낮은 이유는 와인 같은 거 조금씩 먹고 해서 그러지 않나, 뭐 그런 옛날에 연구 결과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몸을 상하지 않게만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해치지 않고 해서 저는 좋다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강하게 먹는 음주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술은 첫 번째는요, 적정량을 드셔야 돼요. 당연히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적정량을 먹는데 뭐 기분 좋게는 먹어야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도요, 한 두어 시간 정도 식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먹고는 집에 사실은 일찍 갑니다. 뭐 젊을 때야 뭐 늦게 가고 뭐 그런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은 남서방은 언제 갔는지 12시 되기 전에는 꼭 집에 가더라.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별명이 남대렐라입니다. 근데 요즘은 술자리 하다가도 뭐 9시, 10시쯤 되면은 어디론가 그냥 바람처럼 집에 가버리고 없어진다 해서 요즘은 별명이 비비안 남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먹는 거는, 많이 먹는 거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기도 하지만, 물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또 진료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늦게까지 먹지 않으려고 중간중간에 가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음하는 거는 절대 저도 반대를 합니다. 기분 좋을 만큼만 술을 드시는 거 첫 번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술 먹으면은 뭐 속 버린다 뭐 한다 하는데, 술을 독하지 않게 드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한 10도에서 13도 정도 되는 알코올 농도는 흡수도 제일 잘 되고 위에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농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술이 뭐 막걸리라든가 일본의 종종 사케라든가 와인 같은 거, 이런 게 다 이제 10도에서 13도 사이고요. 우리나라 소주도 이제 옛날 30도, 25도 하다 20도, 뭐 17도, 뭐 16도 자꾸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독한 술은 좀 싫어해요. 양주라든가 백주, 빼갈, 보드카 막 이런 술은 못 먹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양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도 그런 술을 이제 언더락, 또는 일본 같으면 이제 물 타서 먹는 미주아리, 이런 식으로 해서 희석을 해서 많이 먹었죠. 저도 좀 독해가지고 저는 이제 소주 같은 것도 이제 맥주 이렇게 타서 소주 폭탄주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요. 소주 글라스 잔에 뭐 한 3분의 2의 맥주 반잔 정도 해서 먹으니까 그거 뭐 한 10도에서 한 11도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주 폭탄주 좋아하는데, 역시 독한 술은 술은 20도가 넘는 술은 위험을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독한 술은 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근데 이런 10도 13도 되는 술은 뭐
막걸리도 그러고 맥주도 그러지만 술자리 딱 시작하기 전에 서로 건배해서 한 컵씩 쫙 들이키잖아요. 막걸리도 그냥 쫙 한 사발 먹고 그거 전혀 위에 부담은 가지는 않고요. 저는 시작 전에 그렇게 약한 도수로 해서 희석을 좀 해서 소주 폭탄주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한두 잔 먹는 거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은 일단 몸에서 열량이 좀 나오고 기분도 좀 좋아지면서 화기애애한 술자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독한 술은 안 된다. 독한 술 이렇게 막 원샷 하는 거는 위를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희석해서 그리고 적정한 농도로 만들어서 먹는 게 좋다 좀 보고요. 세 번째, 술은 빨리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빨리빨리 먹으면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주도가 참 괜찮다고 봐요. 술 먹으면서 술잔 이렇게 해서 어르신한테도 갖다 주면서 인사도 드리고 덕담도 나누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술잔 돌리기가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이런 잔 돌리기가 없어지는 듯 하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요, 우리가 술잔을 통해서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나 질병은 없어요. 타에게는 거의 병균이 들어오지를 못하고요. 우리가 이제 옮긴다 하는 거는 주로 뭐 독감이다 뭐 감기다 이런 거 옮기는 거는 이제 호흡기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는 기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옮기고, 또 혈액을 통해서 옮겨요. 우리나라가 한때 공익 광고 중에 우리 의료계에서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영향을, 부작용을 초래했던 공익 광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B형 간염 환자들이 많거든요. C형 간염도 많고. 그래, 이 B형 간염을 예방하자 하면서 술잔 돌리게 하지 맙시다, 이런 공익 광고를 막 내보냈어요, 많이.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서 B형 간염은 이거 술잔 돌리기만 해도 옮기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체온 건강 검진에 B형 바이러스 항목을 체크하라 해가지고요, 보균 상태, 뭐 활동성 간염도 아닌 잠잠한 이런 보균 상태의 B형 간염 환자도 탈락을 시켰어요, 막. 근데 우리나라에 한창 많을 때 B형 보균자가 10%에서 15%씩 됐거든요. 이 모든 사람이 B형 보균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광고 때문에 회사에서 채용을 안 하니까 나라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보균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해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려간 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술잔 돌리기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큰 병은 옮겨지지 않고요. 다만 불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술잔을 이렇게 드릴 때는 앞에 있는 물컵에다가 살짝 담가가지고 휴지로 좀 닦아서 이렇게 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가서 한번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도 술잔 돌리기 잘 안 하고요, 원탁에 앉아가지고 막 첨잔도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또는 그냥 원샷을 잘 하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원샷 하고 탁탁 두들기고 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 건배하면 또 원샷 하고 또 탁탁 두들기고 또 있어요. 재미도 없고요,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술자리에서도 자, 건배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한 잔 또 확 먹고, 또 누가 일어나가지고 잔 채우십시오 해가지고 또 건배하고 또 왕창 먹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원샷을 하니까 엄청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체로 하는 그런 건배는 한두 번 정도에 끝내고,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면서 또 누구 덕담도 나누면서 또 문안도 여쭙고 하면서 하는 우리나라 이 술자리 주도가 훨씬 이 건강한 음주법에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술잔 돌리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먹으려고 하니까요, 막 너무 갑갑하고 그냥 막 술만 먹게 되고 아주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 싫고요, 눈 마주치고 얼굴도 쳐다보고 별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먹는 우리나라 술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건강한 음주법에서 꼭 챙겨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술이라는 거는 칼로리는 있는데요, 영양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깡통 칼로리라고 해요. 좀 먹으면 한 600에서 700칼로리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열량으로 사용해서 기운도 나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지만요,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진짜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나 이런 분들은요, 다들 삐쩍 말랐어요. 마르는데 주로 마르는 게 팔다리가 가늘어지고요, 배만 볼록 나 있는 올챙이형처럼 돼버려요.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은
다른 안주도 잘 안 먹고 김치나 뭐 이런 걸만 해서 애주가들 먹거든요. 또 술을 초장에 막 먹으면은 입맛이 좀 떨어져 가지고 다른 안주들은 잘 안 먹게 돼요. 이 또 포만감도 오고 칼로리가 처음에 생기니까 막 허기 같은 게 좀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술만 이렇게 먹게 돼요. 이 술은요, 술 먹으면 또 술이 술을 먹는다고 너무 많이 먹게 돼서 제가 늦게까지 먹는 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뭐 술이 술을 먹는데 그 한 2시간 3시간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이 술 자체는 기억력, 입력되고 하는 요 해마라 그러는데 여기에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말은 해요. 실수도 안 하고 하는데 그 다음날 보면 뭔 얘기를 했는지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거는 술 자체가 인풋, 이 기억력 입력시키는 그거를 억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막 술 많이 먹어서 하는 얘기 별로 효과도 없고요. 크게 기억나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잘 안 먹으려고 괜히 몸만 망가진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양소는 없고 안주도 많이 안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단백질 섭취가 안 되니까 근육이 소실이 돼요. 그래서 술 먹을 때 단백질 섭취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어느 정도 반찬이라든가 해가지고 안주를 어느 정도 좀 먹어주는 게 좋은데요. 근데 또 술이라는 거는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의 포도당 신생성을 좀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어느 시간 정도 이렇게 가면은 혈당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럼 또 배가 고파요. 이제 그럴 때 그 흰쌀밥에 해가지고 또 왕창 먹기도 하고, 내지는 또 집에 와서 라면 같은 거 또 생각이 나서 끓여 먹게 돼요. 왜냐하면 좀 허기가 지거든요. 혈당이 좀 떨어져서요. 그리고 뭐 그 다음날에 또 해장도 뭐 많이 하게 돼요. 허기가 져서. 그 전날 뭐 그렇게 적게 먹은 것도 아닌데 혈당이 떨어지니까 허기를 더 느끼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 다음날 해장을 햄버거를 하는 데도 있대요. 배가 고프니까 막 먹는 거죠. 다 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기가 좀 지더라도 단백질 위주의 안주를 좀 드시고, 허기진다고 해서 막 탄수화물, 혈당이 떨어지니까 특히 탄수화물이 더 땡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먹으면 그 다 뱃살로 가기 때문에 단백질 위주의 안주거리를 찾아서 근육 소실이 안 되게 하고, 그러면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안주빨을 조심하고 디프리, 해장이라든가 라면 먹고 이런 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에 의한 살은 별로 없고요. 안주빨과 해장빨이다. 그게 문제거든요. 대신에 단백질 섭취는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유념하셔가지고 꼭 술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코올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기도 하고, 일정량의 이상의 알코올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 몸에서 배척을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배설을 시키려고 내보내기 때문에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때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니까 탈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자체에서 혈액의 농도도 짙어지기 때문에 탈수를 더 가속화시키고 할 수 있어서요, 우리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저녁에서 꼭 국물이랑 같이 먹는 음식법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해장을 할 때도 탄수화물 위주의 그런 해장이 아니라 국물이 많은 북엇국이라든가 미역국, 뭐 콩나물 이제 조개 같은 거 좀 집어넣고 해가지고 단백질이 좀 들어와 있으면서 탄수화물을 좀 적은, 그러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요 국물 해장법을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서, 그리고 단백질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고, 그러면서 너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억제를 시켜야지만 몸이 축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술이 술을 먹게 하지는 마시고요. 내가 술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술 안 먹으면서 윗사람 만나고 동료 만나고 누구 이렇게 분위기에 어울리고 하는 거, 참 술이 없으면은 좀 힘든데, 요즘은 뭐 많이들 이제 개인적인 생활이 퍼져서 뭐 이런 회식 문화도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교 모임이나 이런데 또 빠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먹어야 될 때는 또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이런 사회적인 관습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적정하게, 그리고 독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오래지 않게, 이런 방법을 언제나 좀 머리에 생각을 가지고 이 술을 통해서 내가 스트레스도 좀 풀고 또 즐거운 저녁 시간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술자리에 임하시고 하면은 좋은 또는 건강한 음주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